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애니 튜터와 클래스 카드가 함께 하는 1인 원장을 위한 성공 세미나고요. ELT 원서교재 100%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서브젝트 링크를 모델로 해서 우리 너무나 유명하시죠? 이화영 원장님, 엘리티처 이화영 원장님께서 예,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우리 이화영 원장님께서는 제가 늘 소개드릴 때마다 제가 자랑스러워요. 공부방부터 시작하셔서 본인의 브랜드로 지금 김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을 마이헤빗이라는 학원으로 성장시키신 산 증인이시고요. 그 원장님하고 성장과 저희 클래스 카드가 항상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늘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클래스 카드 공인 강사이시기도 하고요. 오늘도 이 강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뭐 매번 100명에서 200명 이상 원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이화영 원장님 강의를 두 번, 세 번씩 들으시는 그런 그 정도로 좋은 강의니까요.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아침에 PC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각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침부터 조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되게 지저분한 게 다 보이네요. 어머, 여기도 다 보이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화영입니다. 사실 서브젝트 링크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세미나를 해와서 세미나를 접해보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번에는 클래스 카드랑 서브젝트 링크를 같이 접목해서 서브젝트 링크 이전 단계인 이지 링크부터 또 이어서 서브젝트 링크까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를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가 혹시 됐을까요, 대표님? 네,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 클래스 카드와 함께 링크 시리즈 100%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학원의 캐치프레이즈예요. 학습의 주도권 있는 아이들의 즐거운 성장. 사실 아이들이 그 1대1로 개별 진도로 진행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리딩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 1인 원장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저희 학원만의 그 시그니처 수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재를 똑같이 모든 교재는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교재 안에 내용들 중에서 우리 학원에서 어떤 걸 특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명료한 영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딱딱 떨어지게 명료하게 학습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체화를 시켜서 조금 언어처럼 훈련하는 방법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혼합해서 수업 시간에 녹여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현재 클래스 카드하고 클래스 5에서 서브젝트 링크 시리즈의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후에는 저희가 영어 학원을 모두들 운영하고 있지만 그 영어 를 언제까지 저희가 떠먹여주는 공부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능률 출판사에서 이지 링크부터 인사이트 링크, 그리고 인사이트 링크 스타터, 그리고 그냥 원래 본책, 서브젝트 링크, 인사이트 스타터 5학년 부분, 그리고 서브젝트 링크에서 7에서 9까지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보시면 사실 초등학교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7학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요걸 렉서의 지수를 분석해서 한국 교과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 이징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저희의 링크 시리즈일 텐데 이 표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 어머니들 상담할 때 보여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레벨이 미국 학생들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학원이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점프업하는 단계가 굉장히 크다. 영어를 독립시키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엑셀 지수와 그리고 교과서 수준의 수치를 보여드리면 사실은 어머니들께서 가장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사용할 때는 모든 학원이 똑같은 특징과 그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는 이 링크 시리즈가 저도 한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교재인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교재다 보니까 이 교재 뭐 그냥 이렇게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학습 목표로 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조금은 명확한 그 로드맵을 선생님께서 정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이 교재가 어,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들은 그 주제별 통합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통찰력을 길러주는 리딩 교재라는 멘트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면 이게 신간으로 나온 교재예요. 보여드리고 있는 건. 그래서 어, 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뭐 영역별로 과학 그리고 역사, 예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을 접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링크 시리즈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역사로만 파는 것은 아니고 작품에는 이런 작품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어휘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휘는 문맥 속에서 익혀져야지 단어를 단어로만 외우면 아이들이 단기 기억으로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문장을 주제별로 자꾸 누적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곤충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곤충들에 대한 질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 그리고 시키라, 매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 생애 주기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모두들 나비 효과 많이 알잖아.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돼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곤충을 먹고 있는데 그 곤충을 왜 먹을지, 그리고 거기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사회와 과학과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알지 못했던 배경 지식에 서 알 때 되게 흥미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교재를 시작할 때는 저희는 개별 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휘부터 학습을 해요. 어휘에 새롭게 들어갈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학습을 하고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체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문을 보시라고 찍어 드렸어요. 이제 지문을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 한 6학년, 5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이 학습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친구들이 문장이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와 그리고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밥이 많은 책을 저희가 접하는 게 그렇게 친구들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글밥이 많은 책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링크 시리즈의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책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되게 심오해 보이는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그 학년기에 알맞은 수준으로 비문학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어, 그리고 문장 구조만 우리 친구들이 체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정도의 문장을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도 되게 실사 위주로 사진이 입혀져 있고, 그리고 문장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수준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되게 알차고 양질의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읽어서 이거야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링크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과 그런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주제 찾기 문장이라든지 내용의 문장 이런 그런 기본적인 어,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떤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의어는 무엇인지라는 문제를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서브젝트 링크 제가 알기로는 3권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의 수준은 한 저희 학원에서는 5학년에서 6학년의 아이들이 학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오거나이저는 보통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을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서브젝트 링크에서는 이 본 교재의 본 문제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는 오거나이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단원에서는 매미, 스키라엘 생애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다시 요약을 해서 핵심 단어라든지 그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한 단원을 공부할 때는 어휘, 본문,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렇게 통합적인 학습법이라는 건 모든 영역을 거의 비슷한 균형 있게 영역별로 밸런스를 다 맞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리딩 단계가 되게 높고 라이팅 단계는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듣기는 잘 되는데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은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은 친구들을 저희가 가르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역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차곡차곡 잘 밸런스를 맞춰놓고 나면 사실 이 영역들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는 그 레벨을 쭉쭉 올릴 수 있는 쌓이는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링크 시리즈의 학습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영역별로 균형 잡힌 통합적인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이 모두 골고루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수업 구성을 하고 그 수업 구성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채워가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목표가 명확하고 결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에 강한 영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가 오늘 배운 걸 집에 가서 너 오늘 그럼 해석해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권을 다 공부했는데 엄마가 다 지나고 나서 물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저희가 가장 제일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학원에서는. 근데 그 목표를 명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어, 해석을 정확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 목표가 사실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되고 나면 친구는 이 문장은 선생님이 나중에 레벨업 테스트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해야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은 명확한 영어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훈련 과정들이.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좋은 건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입이나 이렇게 체화로 익히는 접근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명확한 영어와 그리고 어, 언어로 접근하는 체화 과정을 같이 융합하면 어떨까 해서 나오게 된 커리큘럼이에요. 사실 이 커리큘럼은 제가 공부방을 했을 때부터 지금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겪은 시행착오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과정이라 사실은 이렇게 하면 체화가 정말 잘 되고 뭐 이렇게 문장 분석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이라서 들어보시다면 이제 명확한 영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구조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이라든지 해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문제 풀고 유창하게 읽고 그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면 이런 뼈대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학원 스타일로 공부를 하지만 그 스타일 안에서 뼈대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사실은 아이들이 구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하는 영어예요. 이제 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이 몸에 익혀지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반복해서 몸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들어도 이런 정도의 속도의 문장이라면 내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쉐도잉도 하고 딕테이션도 하고 또 말하는 훈련도 계속하면서 패턴을 반복적으로 드릴링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근육을 씌운다고 말씀을 드린데 근육과 함께 우리가 센스를 기른다고 하잖아요.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센스를 기르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 교재 제목처럼 링크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링크를 시킨다면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장 구조도 볼 줄 알고 또 생각하기도 전에 입으로 이거 무슨 내용이라고 분석하지 않아도 술술 나오고 이렇게 어, 학습하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고 사실 제가 가장 지향하는 학습법은 우리 친구가 힘을 들이지 않고 힘을 쫙 빼고 되게 편안하게 영어 공부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문장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영어가 말해진다. 이런 학습법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명확하고 명료하게 배우는 영어라 하면 사실 각 학습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이것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학습 목표는 오늘 해석하는 부분을 너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야. 오늘 영역풀이를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어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전달이 되어야 우리 친구가 무엇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더 뾰족해지고 좁혀지면서 조금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루틴이 생겨서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명확한 학습법에는 이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나면 우리 애니튜터에서 제공하는 그 학습지들이에요. 그래서 애니튜터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매트리얼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저희가 편집하지 않고서도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대1 개별 진도다 보니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항상 써야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 수업하고 나면 사실은 선생님 손 아파요 막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손에 힘을 믿잖아요. 저희는 자꾸 써야 그 시간 동안에 한자 한자 또 머릿속에 익혀지면서 자기 거가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역풀이를 보면서 그 밑에 영역풀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다. A soft fuzzy substance that grows on rotting things 이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fuzzy 물질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영영풀이를 보면서 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섞는 것 위에서 뒤에서부터 구조를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것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해석하는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사실은 중학교 때 영영풀이가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다 익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품사를 첫 번째 단어가 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명사면 명사인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to로 시작하면 to think, 생각하다. 그래서 영역풀이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품사에 맞게 뒤에 있는 단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 습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역풀이를 학습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단어와 영어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영단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 차이점을 익히는데 뉘앙스를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유의어로 다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유의어도 접할 수 있고 또 반의어도 접할 수 있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는 단어와 영영풀이를 다시 한번 학습하고 또 다시 해석을 하면서 계속 3단계로 기억하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자료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시트예요. 해석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는 여기다가 표시법을 꼭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마다 가지고 있는 표시법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구조를 볼 수 있는 훈련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다면 문장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독직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의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문장이 많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어순대로 빠르게 읽고 독해하는 방법이 문맥을 흐름을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 빠른 독해를 돕는다고 보는데 사실 구조를 분석하는 힘이 우리 아이들한테 길러지면 스스로 영작을 할 때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치도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구조와 함께 해석을 같이 하는 게 여기에서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쓰는 작업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작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쓰면서 다시 한번 익혀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체득하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필사를 시키는 것보다는 어순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구조에 맞게 영작하는 거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학습한 문장을 다시 한번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고 또 문맥 안에서 해석한 걸 가지고 이따가 보실 땐 반반 노트를 가지고 학습한다면 이 계속 채워지게 되는 학습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워크시트 작업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루해 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문장 구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면, 진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학습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스스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를 보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내용들도
스스로 익히게 되고 앞으로 배울 문법에 대한 문장을 스스로 경험해 보면서 해석했기 때문에 문장 응용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문장이 있다면 사실 선생님이 거기서 첨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사실 명확하고 명료한 영어에 대한 조금은 빠른 흐름이에요. 이렇게 한번 익히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그리고 머리가 아닌 입으로 체화시키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건 훈련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훈련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연습과 그리고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번 해보고 이제 다음 거, 몇 번 이런 훈련법을 해보고, 이 다음에는 다른 루틴으로 넘어가고, 한 달 해보고, 그 다음엔 또 이걸 해보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바꾸다 보면 사실 이 경험치가 생기려고 해도, 오랫동안 하지 않다면 생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링크 시리즈를 이지 링크 사용하고, 서브젝트 링크 사용하고, 중간에 인사이트 링크 스타터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학습하는 중간 안에 있는 방법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체화하는 훈련에서만큼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문장이 짧을 때부터 쭉 이루어지게 하는 훈련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어에는 항상 리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뉘앙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영역별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훈련법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훈련법의 중심에는 제가 항상 소개드리는 반반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서 뽑아서 이거는 워크시트인데 왼쪽에는 영어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한국말이 나오도록 프린트를 하고, 이게 한 장에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면 복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반으로 접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읽는 속도로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말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서브젝트 링크부터 하겠다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선생님도 이게 한 차시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거 되는 거 맞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체화하는 훈련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효과를 확실히 알아야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반반 노트는 외워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외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외우는 거는 한글 문장이 없어도 그냥 말하는 게 암기라는 거고, 한글 문장이 있고 한글 문장의 구조가 영어 문장하고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이 단문에서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한 문장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연습을 하고, 또 나중에 한 서브젝트 링크 5, 6, 7 정도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연습하지 않아도 문장을 보면서 익히면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려면 한 문장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읽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장의 패턴이 익혀지게 돼요. 사실 드릴링 하는 거를 한 문장을 3-4번 읽는 거랑 이렇게 랜덤한 문장을 3-4번 읽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드릴링을 여러 번 시켜가지고 같은 패턴의 문장을 연습해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랜덤한 문장이 있다면 사실 다양한 문장을 우리 아이가 생각하기도 전에 직관적으로 보고 번역해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력이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문장 감각이 생기고요. 센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한번 배웠던 문장을 복습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어는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고 익혀져야 되는 건데 이 반반 노트를 통해서 이 문장 안에서 자꾸 익혀지는 게 사실은 어휘력을 길러주고 또 어휘의 유추력도 길러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한 반반 노트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더 추가해서 다시 써보면 이제 내 지식이 된다 해서 체화되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How much water 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기로는 제가 저학년 때부터 반반 노트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반반 노트를 학습할 때 우리가 어, 긴 문장부터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3학년이 된 초반에 있는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엔 문장이 짧은 문장을 훈련을 해서 바로 선생님한테 검사받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어, 질문이 잠깐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이 앞에 명확한 영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영역풀이는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면서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내용들은 이 부분들은 뒤에 나중에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do you use in one day? It may be much more than you think. First, think about your day at home. Most people,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drink water. 우리 친구가 하고 있는 문장은 첫 차시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언스크램블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두 번째 차시에는 반반 노트 훈련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칠판에다 띄워놓고 저학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장을 보고 세 번씩 연습하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간결한 문장은 우리 친구가 두 번째 차시에는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체화를 시켜놓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체화 훈련을 해놓고 나면 고학년이 Look 돼서 around you and count how many colors you can see. It must be hundreds. You might ask how we can see these various colors. Well, the color we see actually come from light. We need light to see colors. White light, such as sunlight, is a mixture of many colors of light. When it hits an object, some of the light is absorbed by the object and the rest is reflected. 우리 친구는 이게 월말 영상이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밑에다가 깔려가 있는 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읽는 속도로 한국말을 보고 영어를 읽는다는 건 사실은 그 안에서 문맥적으로 이해도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어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고 표현들도 자기가 떠올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반 노트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목표를 주고 싶은 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장을 White light hits a red 익히고 말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도달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인사이트 링크 스타터부터 시작을 했다면 서브젝트 링크 저희는 7단원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아까 전에 저학년부터 체화 훈련을 쭉쭉 하다 보면 이제 고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스스로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오고 그 안에서 이제 훈련법을 익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체화하는 훈련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한 명씩 생기다 보면 이거 되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체화 훈련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그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라서 체화하는 훈련은 지금 반반 노트로 훈련을 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직접 해보시면서 방법론적인 건 선생님께서 익히시고 그 익히신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학년 때 우리 친구,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는 되게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유치원 때 다닌 친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과정들을 계속 제가 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이런 부분은 강점이구나 하면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고학년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는 체화 부분을 꼭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책으로, 예를 들면 인사이트 링크 스타터 정도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책으로 우리 친구가 스스로 해석, 단어를 외워왔으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알려주고, 그 구조 알려준 걸 바탕으로 반반 노트를 한 권 정도, 한 권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한 권 정도 하고 나면 문장의 체화가 되고 나서 그 나중에 학습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어렸을 때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조금 학습력이 늦은 친구만큼이나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체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체화를 바탕으로 이제 라이팅을 쓰고 있다면 사실은 그 라이팅이 저희가 봐주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어 이제 단문으로, 드릴링으로 계속 패턴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밸런스 있는 공부를 추구한다.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라이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체화시켰던 문장, 반반 노트를 했던 문장을 떠올려서 그럼 너가 생각나는 문장을 써봐 하면은 쓰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어법에 틀리기도 하고 또 구조가 틀리기도 하는 게 저학년이겠지만 이렇게 써본 경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하나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고학년 때 이제부터 라이팅을 할 거야 하면서 쓰기 시작하면 이게 체화가 된 아이들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체화가 된 바탕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언어로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훈련들은 각인 효과도 좋지만 문장 구조 감각에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비문학을 읽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해석 아직 문제 풀기에도 어려운데 이걸 거기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익힌 거를 다시 영어로 쓰는 훈련까지 이렇게 순환 구조로 익혀가게 되면 사실은 자기의 그 경계선을 계속 무너뜨리는 환경을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고 또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쓰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영역별로 균형이 맞춰지는 공부가 정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조 분석하고 또 필사도 해보고 그리고 반반 노트로 발화도 해보고 그 반반 노트 한 걸 가지고 영작까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채워가는 훈련법이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쓸 때는 사실은 한글을 보고 쓰는 거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추천은 하진 않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한글을 보고 그럼 뭘 써야 되지 하고 떠올리면 그걸 더 어려워하거든요. 네. 한글을 보고 자꾸 이렇게 영작을 하라고 그러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반 노트를 검사를 했으면 방금 반반 노트를 한 걸 가지고 생각나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나는 문장이 한 두 문장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두 문장만 더 짜고 영작 이렇게 해보려면 내가 쓸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지링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예를 들면 I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문장을 자기가 체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면 영작을 미리 우리가 외웠던 문장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자신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저번엔 두 문장 썼으니까 이번 5문장 써보자.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생각나는 걸 영작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반 노트를 보고 그 내용을 그냥 바로 바꿔가지고 역번역하여 쓰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질문 중에 한 단원을 몇 차씩 공부하냐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단원을 공부하는 게 2차 시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빠른 친구들은 1차 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차 시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아까 보시면 라이팅 하는 부분 계속 쓰고 영작하고 아니 그 언스크램블 하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시트 하고 영영풀이 하고 그리고 2차 시에선 반반 노트 연습하고 반반 노트 검사 받은 다음에 몇 번을 가야 쓰기 하고 이런 식으로 2차 시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클래스 카드 없이는 사실 이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클래스 카드를 왜 사용하냐면 이게 수업을 하러 오기 전에 예습 단계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단어 공부를 하나하나 다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고 근데 그 과정들을 다 클래스 카드가 해주는 거죠. 발음도 해주고 의미와 스펠링도 말해주고 또 영영풀이도 저희가 집어넣으면 영영풀이도 그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영영풀이에 대한 해석도 집어넣으면 그 풀이도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밑작업을 해오는 게 클래스 카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문장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게 되는 지문을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거에 앞서서 문장도 미리 3번 들어오고 그리고 녹음도 해오고 하다 보면 사실 문장을 본인이 한번 1차 시로 익혀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클래스 카드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능률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재들은 클래스 카드에 탑재되어 있어요. 링크 시리즈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선생님들이 클릭 몇 번 하시고 클래스에 추가하시기만 하면 거기에 애드가 되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이들한테 부여하실 수가 있는데 그 구성은 암기, 리콜, 스펠, 스피킹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도 하다 보면 단어가 정말 빨리 외워진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외우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금방 외워지겠어요 할 정도로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스피킹 학습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조금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걸로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스피킹하는 부분들, 발음이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스피킹 학습을 확인함으로써 친구가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낭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명목도 생기고요. 그리고 문장 학습도 암기, 리콜, 낭독, 녹음, 그리고 테스트, 스크램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영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저는 교재별로 이 교재가 우리 친구가 어떤 학년에서 학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숙제를 부여를 다르게 해요. 서브젝트 링크 4 같은 경우에는 암기 리콜만 해와 그리고 테스트만 해와 이렇게 불을 켜주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필수 코스로 해주시면 이 불이 켜져서 아이들이 보고 아, 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 링크 4 같은 경우에는 암기, 리콜, 스피킹만 한다. 그리고 링크 시리즈에서는 스피킹만 제대로 해가지고 오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정해줘요. 이렇게 툴이 많이 있다고 다 시키면 아이들이 숙제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교재마다 불을 켜주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서브젝트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화시키고 그 뉘앙스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반반 노트를 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스피킹을 문장을 학습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습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클래스 카드는 사실 집에서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저희 학원에서는 클래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페이퍼워크를 해요. 그래서 예습 숙제로 클래스 카드를 해가지고 오면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하실 수 있고 이제는 또 AI가 또 첨삭을 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사실 제대로 숙제를 한 거고 어떤 친구들 AI로 첨삭해 주는 게 없을 때는 없던 시절에는 이걸 막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아니면 녹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시간만 이렇게 흐르게 하다가 그냥 숙제 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됐었던 반면에 이제는 AI로 채점까지 되어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단어 학습과 문장 학습을 집에서 하게 해오는 게 1차 예습 숙제가 완료가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고학년한테 제가 내주는 숙제예요. 저희는 4학년부터 중등부, 고등부, 예비고등부까지는 클래스 카드를 사용하고, 이제 저학년, 아까 전에 그 이지 링크 시리즈, 인사이트 링크 시리즈 하는 친구들은 클래스 5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이 그 적정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쭉 다니는 장기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툴로 계속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거조차도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다가 이제 언니들이 하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환기도 되기도 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Hinker, he's scary. Why to say that? Mr. Hinker is scary. Look, he wants to catch me. 이거 혹시 뭔지 아시죠? 소리 영어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클래스 5에 있는 그 무비예요. 옛날에는 클래스 무비라는 걸로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 클래스 무비에서 이제 클래스 5로 영역이 확장이 돼서 노래 그리고 파닉스 부분 클래스 무비 그리고 리딩, 라이팅까지 5개의 영역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사실 리딩 영역이 책이 그냥 다 탑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애니 능률, A리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애니 능률만 체크해서 본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 Read Easy 링크 그리고 리딩 스케치, 인사이트 링크, 서브젝트 링크까지 쭉 다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엔 이게 어렵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영상도 가미되면 좋겠고 화면이 그림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그 교재에 나오는 화면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화면에도 나오고요. 클래스 카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문장 학습, 본문 학습까지도 여기 안에 다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암기, 리콜, 스펠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리콜은 사실 클래스 카드에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림을 보고 매칭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걸로 그리고 스펠 학습에서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장 학습도 문장 익히기, 문장 읽기, 언스크램블 하기 이게 저학년 또는 한 4학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본문 학습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리딩이 책에 그대로 보이게 된 다음에 그 문장을 읽어주고 그리고 문장을 한 문장씩 다시 듣고 또 녹음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안에서 자기의 프로필을 얼굴이 나오게 한다거나 자기의 프로필을 집어넣으면 어머니들께 녹음 숙제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친구들처럼 아이가 조곤조곤 이렇게 말하는 영상까지도 보내드릴 수 있어서 클래스 5는 저는 한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계속 아이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플로우를 궁금해 하셨는데 수업 시간은 이제 클래스 카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훈련 시간이라고 어머니들께 말씀드려요. 이제 학원에 따라서 태블릿을 집에서 학원에서 하는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학원에서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할 수 있는지 복습의 시간을 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습 숙제를 하고 학원에 와서는 아까 첫 번째 목표였던 명확한 영어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왔던 게 예습이라면
학원에 와서 이걸 복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습의 목표였던 그 문장 체화 학습은 학원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예습 복습 테스트까지 해서 계속 아우르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클래스카드 예습 숙제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되어 있어야 수업 시간에 복습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숙제는 되게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필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 아이들이 해올 수 있을 정도의 숙제로만 내주신다면 수업 시간이 되게 알차게 활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습 숙제를 해오면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저희가 1차 시에서 하는 거는 복습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를 듣고 왔으니까 문제를 선생님 보는 앞에서 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요. 아이들이 1대1이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 한 명씩 문장 구조 분석해주면서 빠르면 3분, 조금 오래 걸리면 한 4, 5분 정도 걸리도록 아이들 채점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딕테이션하고 언스크램블하고 트랜슬레이션까지 페이퍼워크를 해요. 그래서 계속 첫 차시에는 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수업 시간은 주 3회 그리고 55분 수업이 주 2회 55분 수업이 2차 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5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걸 집에서 해오면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보면서 앞에서 그냥 보면서 베끼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서 이거를 학원에서 한다는 거 조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첫 번째 보여드린 파트는 이 1차 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조용히 자기의 워크북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시는 거고, 조금 후반부에는 아이들이 계속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건 이제 2차 시, 두 번째 날에 하는 과정인데, 이때는 아이들이 반반 노트를 계속 드릴링하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 명씩 검사받는 모습.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2차 시라고 보는 거죠. 이제 영역풀이에 대한 시험도 보기도 하고 반반 노트 검사 받고 라이팅까지 이루어진다. 이게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저학년은 저희는 근데 그룹 수업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룹 수업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제부터 딕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하고 검사 받는다. 그럼 두 번째 차시는 반반 노트 연습하는 시간. 반반 노트 연습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라이팅한다. 이거 플로우는 같지만 이제 그룹인지 개별인지 그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숙제 양이라고 보거든요. 그 숙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효과적인지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그 클래스 카드 그리고 클래스 5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My family went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라이팅까지 하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발표나 스피킹 수업은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들께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아이들 앞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준비하려면 아이들의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그걸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개별 진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습이 완료되는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들이 다 달라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빈 교실이나 원장실에다가 셀카를 올려놓고 친구들한테 준비되면 원장실에 가서 영상을 찍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찍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Alaska in my winter vacation. I like visiting the glacier the best. Glacier is a massive area of ice. It slowly moves across sand or down hills. Alaska have almost 100,000 glaciers. We went 2 of them. At the first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2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친구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조금은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이미 학습했던, 어, 학습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반반 노트로 이미 복습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문장 안에서는,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면서 그 그림 그린 시간 내내 본인이 이 문장 계속 연습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숙제가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학원이 숙제가 되게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한 번씩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날을 만들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보여드리기도 좋고. 주제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2달이면 저희가 2차 시에 하나를 끝내는 학생 같으면 2달이면 8회 정도, 8 유닛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8유닛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제일 희망하는 부분은 영어 독립으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영작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아이들로 가는 건데 이 길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Today I will talk about orchestra. 근데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면 사실 학습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씩 재미 요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루함을 조금 줄여주려면 뭔가 그룹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발표를 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자꾸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저도 세미나를 많이 들어봤지만 원장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보다는 결과치가 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온 아이들은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구나를 미리 보실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는 선생님의 색깔들로 조금씩 익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Safety mountains score. Earthquake can happen anywhere and at any time. If an earthquake happens at school, what should we do? First, the ground will start to shake. Hide under your desk and hold on tight. Are formed as a result of the Earth's activities, and all mountains take millions of years to be made. Mountains are usually formed when the Earth's plates crash together. These mountains are called fault mountains. The plates crash together with 지금 보여주신 앞부분에 있는 아이는 저학년 아이예요. 3학년 아이고 이제 이지링크에서 Oranges. 2달초 링크로 넘어가는 친구인데 이 어린 아이들의 발표는 선생님이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우리 이 문장을 파워포인트로 만들려면 어떤 그림들이 필요할까? 아니면 어떤 그림들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 문장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상의하면서 파워포인트를 같이 만들면서 한 문장을 만들 때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이제 2번째 차시에서는 영상 촬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고학년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상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통찰력도 생기고 경험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so much 이런 energy 식으로 that they are forced to stop. 자기가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는 2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자꾸 해본 친구들은 자기가 뭐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다라는 그런 주장이 생겨요.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이제 오거나이저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한 워크시트를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이 내용들을 다음 차시 올 때까지 계속 숙제로 채워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엔 저희는 특강을 막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문법 특강, 되게 급한 친구들은 특강을 해주지만 저희는 이런 숙제를 많이 내줘요. 아이들이 시간을 잡고 이렇게 쭉쭉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한글로 쓰기도 하고 영어로 쓰기도 하고 영어
가 조금 부족한 친구인데 한글적으로 사고력이 되게 좋은 친구다. 그런 친구들은 한국말로 써봐. 그러고 나서 GPT한테 조금 쉽게 수준에 맞게 바꿔가지고 써달라고 하면 돼. 이거는 너가 뭘 발표하고 싶은지 주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쓰는 거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렇게 한글을 써서 또 GPT로 바꿔가지고 써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너무 수준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은 조금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써야 돼 하고 첨삭을 해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본 친구들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방학 때 시간이 많을 때 쓰라고 그러면 자기 관심사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느끼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모도로 학습법에 대해서 쓰는 내용들이었고 또 이 친구는 뭐 겨울왕국 OST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날을 마련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파워포인트도 요즘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미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많이 사용해 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PPT 만들어 오면 재밌어 하고 또 우리가 못 봤던 모습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의 날을 만들어서 발표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리딩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라이팅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스피치에도 강해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려서 이렇게 영어의 독립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거를 초점을 맞추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지링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그때는 일단 무조건 유창하게 발화하기예요. 반반 노트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유창하게만 발화하면 통과. 근데 유창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클래스 5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를 듣고 다시 녹음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금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학년 때 무엇보다도 체화다. 어릴 때 체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뒤에 얹어주기만 해도 쭉쭉쭉쭉 넘어가거든요. 인사이트 링크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비문학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지 링크는 아주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인사이트 안에서는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단어들이 문맥 안에서 친해지도록 익숙해지도록 유창성 플러스 그리고 체화 그리고 문맥 안에서 익숙해지기 그리고 자꾸 문장들을 체화시키는 과정은 익혀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충전시켜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누적시켜 놓는다고. 그러고 나면 사실 인사이트 링크를 잘 진행한 친구들, 스타트업을 잘한 친구들은 인사이트 링크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서브젝트 링크로 그냥 바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서브젝트 링크로 넘어가기 전에 인사이트 링크와 서브젝트 링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이 비슷해요. 그리고 단계도 조금 비슷해서 그래서 개별 진도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가 있는 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젝트 링크는 이제 체화된 영어를 바탕으로 진짜 이제 자기 공부하면서 천천히 영어 독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지금 중간중간에 들어온 질문들 중에는 저희 수업이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책에서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선생님들께서 그 목표가 명확해야 아이들한테도 그 목표가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숙제가 되어지고 또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기에도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습 목표 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물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게 좋다고들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이요.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오는 맛이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클 때까지 쭉 잘 데리고 있으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느껴야 되지만 선생님도 그 로드맵에 있어서 그 목표하는 바들이 명확하면 사실 그거는 다들 동의하는 안에서 성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쭉
그 긴 흐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